자,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 영어 강사가 아니라 수능 강사예요. 그래서 나는 니네 영어 성적만을 관심 갖진 않아. 영어 성적만 잘 나오면 뭐해?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고3 애들이 영어 성적만 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년부터, 즉 내년 고3 되는 친구들은 제가 다른 건 다 공지해 줄 건데, 그래서 저도 내년에 수능 응시할 수도 있어요. 다 무등급으로 깔아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만약에 보게 되면. 어쨌든 내년에 저도 수험생 마인드로 여러분들 많이 케어를 해줄 거고요. 특히 정시 고르는 사람들은요, 오늘 정말 진중하고 되게 중요한 시간이니까 오늘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비 정시만 들은 이유는 영어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려고 너네가 선제적으로 들은 거잖아. 그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설득을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영어만 모르면 안 되고 나머지도 다 예비 정시반스럽게 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과목들 내가 지금 우려되는 건 뭐 직보를 가고 이런 걸 내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고 있느라 수능적으로 필요한 감각을 키우는데 아까 니네 정시 골랐잖아. 근데 왜 직보를 가고 있냐고. 그리고 왜 학원 가서 학원 커리큘럼 따라보고 있냐. 수능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제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잘 봐야 돼. 그래서 오늘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거, 즉 수능적 마인드가 뭔지를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탐구는 내년에. 오케이? 자, 그래서 국어랑 수학을 제한 시간 내에 풀 거고요. 제한 시간은 30분이에요.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학에서 13분, 15분 빼고 나머지 싹 다 푸는 거야. 그리고 혹시 여기 수학 안 해도 되는 사람? 지원이는 국어만 계속 푸시면 돼요. 나머지 수학도 다 푸세요. 아시겠죠? 수학도 여러분들 다 푸셔서 총 30분 안에 풀어야 되고 되게 빡빡할 거야. 내가 하는 말이만 할게. 너네가 오늘은 30분 안에 안 들어도 돼. 들어오는 게 넌센스일 거야, 솔직히. 근데 내년 10월이 됐는데 이 문제를 30분도 안에 못 풀고 있다? 그러면 재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은 고3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잴 텐데 딱 30분 앞에다 타이머 할게요. 알겠죠? 준비하시고 자, 준비됐죠? 30분이에요. 자, 준비 시작. 어려웠지? 빡셌을 거예요. 자, 채점 할게요. 국어 영역 영역에 맞춰서 채점하시면 됩니다. 채점했죠? 네. 각자 위에 국어 영역이랑 수학 영역 위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몇 등급 정도 맞는지 좀 써줄래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한 이 정도 등급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느꼈을 때 국어가 한 2등급, 이 정도 등급인 것 같다. 느낌으로. 국어랑 수학. 이거 기준 말고 그냥 니네가 평소에 생각했을 때. 난 국어는 한 이 정도 맞고요. 수학은 보통 한 이 정도 맞아요. 하나는 등급이. 그거를 위에 각자 국어랑 수학 위에서 써주세요. 국어 수학 분위기. 가장 먼저 썼어?
수업 안 하고 있지. 까먹었어요. 수투는 혼자 했어? 한 번 돌렸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예측량은 수학은 너가 안 하고 해석하는 거안 맞지. 선우 이과야? 좀 대신부 수투하지. 네. 저기까지 했지. 미분계, 미분법. 가자도 수투했니? 미분? 지연이도 이거지. 수학 나쁘지 않네. 수학 좋아해? 수호랑 나무. 까먹었어? 저희 국어 이 점수 나오면 너 원하는 대로 못 가지. 국어 영어 상관없는데. 너 3대 미대 가고 싶은 거야? 서울 홍대 국민대. 어디 가고 싶어? 모르겠어? 자,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온 지금 수준이 제가 예상한 수준이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성준이가 수업을 조금 더 잘 봤네. 내가 기대한 것보다 수업을 좋아하고 잘하나 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쭉 가시면요, 내년에 재수하셔야 돼요. 확신할 수 있어요. 소연이는 모르겠다. 소연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능 퍼포먼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내년에 여러분들 다 뜨악입니다. 일단 논술 전형 최저도 못 맞출 것 같고요. 인서울 중상 이상, 관대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진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 국어가 솔직히 말하면 좀 참담합니다. 국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국어에 대한 좀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할 텐데, 일단 국어가 2등급이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여기 다 해당돼, 그죠? 국어가 2등급 이상이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 현수는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해? 고전?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해? 비문학. 지원이는? 고전? 지연이는요? 모르겠어? 어디인 것 같아? 고전? 성준이? 전체적으로? 선호? 소설. 소설? 아, 오늘 얘기하기가 너무 쉽겠다.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2등급 이상이 안 나오면 보통 어디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냐면 비문학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 독서. 이내가 비문학을 못 푸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비문학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문학을 못해서요. 니네가 문학이 진짜 허접이라서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를 내년 10월에 되는데도 10초 안에 못 푼다? 그럼 1등급은 빠이빠이입니다. 절대 못할 상황이에요. 1번 문제를 어떻게 10초 안에 풀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은 괜찮은데 내년 6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멸망입니다. 수능 경우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알겠죠? 문학 때문이야, 소연아. 소연이가 비문학을 못하는 건 너가 비문학 독서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문학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비문학을 풀 시간이 없는 거야. 내 말 이해돼? 80분 안에 못 들어올 거야, 다. 왜? 문학을 못해서.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 아는 사람?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지현이, 지원이. 뭐 전멸이야? 나 객관적 상관물은요. 나 객관이라는 게 뭐냐면 주관형 반대말이잖아. 내가 바라봤을 때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죠. 객관. 누가 봐도 똑같다는 뜻이야. 객관적인데 상관, 나랑 관련이 있는 물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늘 시험 주저가지고 마음이 슬퍼. 새가 지저귀. 아, 저 새도 슬피 우는구나.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알겠죠? 감정이입은 그 방금 내가 새라는 객관적 상관물에 내 감정을 투영한 거죠. 이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이미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가 자명합니다. 당신들이 4등급 나오고 5등급 나온 이유는 다 뭐 때문이냐면 문학의 기본 개념 베이스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문법 개념화하고 고도화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너네 문법에 대해서 약하니까 내가 해준 거잖아. 그럼 또 고전, 아까 고전 어렵다는 사람들 고전시가에서 좋다라고 하면 뭔지 알아? 니네가 얘기하는 나 기분이 너무 좋아 그 좋다는요 원래 고전에선 교타야. 근데 여러분들 언매에서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디귿이 지읒 발음되는 걸 우린 그 국의 음화라고 하죠. 그 국의 음화의 현상을 통해서 좋다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고전시가에서 좋다는 깨끗하다는 뜻이고 백구는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백구는 흰 갈매기라는 뜻이라서 흰 갈매기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태도라는 거를 파악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방금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을 설명하지 못하고 백구가 뭔지도 모르고 고어 중에 좋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현대식 고전시가에서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고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문법 고도화 전략화를 한 건 얘들이 개념이 부실해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부실한 개념들 결론적으로 뭐냐면 군사학원 중딩 때 했고요. 지연이 여기 중딩 때부터 다녔지. 그러면은 우리 학원 중학생들 문법 가르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군사학원 언제부터 다녔어? 중2 때부터 다녔나? 중3? 중3 때 와서 군사학원 여기서 했을 거야. 그치? 군사학원도 했을 거고 관계대명사도 했을 거고 가정법도 했을 거야. 근데 모른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서랍 만들어주고 다 이해시켜주고 다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문장에 써먹을 수 있게 계속 훈련시켜주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준동사는 바로 못 튀어나오니까. 뭐라고? 의미상이죠. 이제 준동사면 탁 튀어나올 수 있는 의미상이죠가 튀어나오고 내가 전략화를 해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탁탁 바로 띄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영어는 이제 이게 되기 시작했죠. 문법에서. 그래서 영어는 이제 너네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거야. 근데 국어는 지금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부실한 개념이 부실한 독해를 낳는다. 결국 니네가 부실한 문학 개념 때문에 부실한 문학 실력이 생긴 거야. 문학은 내가 지금 딱 2개만 가르쳐줄게. 문학은 정답이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실제로 2018학년도 수능이었나? 그 현대시가 나왔었을 때 그 현대시 집필한 사람한테 현대시 문제 주고 풀라 그랬는데 그 사람 그 시는 다 틀렸어. 말이 안 되잖아. 그 시를 낸 사람이 수능을 다 틀렸다고요. 왜냐면 시는 그렇게 의도한 적이 없거든. 근데 어때? 문제는 정답이 없어 문학이. 근데 평가를 해야 되잖아. 왜냐면 니네 교육과정에 문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학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답을 줘야 돼. 정답이 없으니까. 그 정답이 어디 있는 거야? 보기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학 문제는 다 보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왜냐면 정답을 주고 시작해야 되는데 정답을 안 줘버리면 말의 성사가 안 되거든. 두 번째는요. 신경추론 문제 내가 세모 동그라미 했던 게 여기서 써드시라고 쓰시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줄 거야. 문학은요 무조건 2개야. 특히 현대시 부정 아니면 긍정이에요. 근데 물론 당연히 문학은 기본적인 정서와 부정인 경우가 좀 더 많죠. 세상에 살맛이 나면 문학을 짓고 싶은 욕구가 살맛 날 때보다 좀 덜하겠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문학이 생겨나는 이유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네가 생각했을 때 문학은 무조건 긍정 아니면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내가 맨날 독서할 때 해주잖아.
그래서 맨날 이거 니네 문학과수 중에 이거 맨날 나중에 니네 비문학과수 중에 이렇게 해주잖아, 그렇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니네가 긍인지 부인지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자 앞에 1번부터 4번 현대시만 좀 볼게요. 현대시는요 지금 4번을 보시면 보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는 거예요. 자, 가는 자연의 수단적 질서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 대해 선을 긍이와 부야. 근데 잘 봐. 상황에서 벗어나 항구적으로 세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이네. 소망은 동그라미지. 그럼 지연아, 가시는 시상이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이죠. 가시는 동그라미. 자 그러면은 나는 무의한 자연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 평화로운 거. 긍정이네. 평안에 희고하면서도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이네. 그러면 성준아, 나시는 기본적인 시상이 근구 구지. 바람 나가 대립되네. 잘 봐. 저 지금 시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근데 문제가 풀린다. 잘 봐봐. 자, 가는요 기본적으로 긍정을 얘기해야 되고 나는 기본적으로 부정을 얘기해야 돼. 근데 2번 봐봐. 이번에 3번 보면요. B에서 산에서 양지적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해서 부정적 공간으로 바뀔 거래. 그래서 부정적 공간으로 바뀌면 돼, 안 돼? 가시는. 왜냐면 부정에서 긍정이 돼야 되는데 부정으로 바뀌었다면 기본적인 시상이 좀 부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여기 때문에 틀려서 답이 3번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시에 나타나는 배경은 부정이지. 그래서 앞에 A는 다 부정인데 이제 B 뒤에서부터 이제 다 어때? 긍정으로 바뀌죠. 자신이 바라는. 그죠? 어때? 보기에 따라서 선지가 무서워져.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 중에 너네 캐치프레이즈 하려고, 그러니까 너네 그 주목을 받으려고 어떻게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있냐면 문학은 지문을 안 보고도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물론 너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 당연히 지문을 봐야 될 거야.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사이트는 너네가 알아야지. 왜 저 사람이 보기만 보고 풀 수 있다고 하는 걸까? 보기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전략이야. 너네 그냥 풀잖아. 그냥 현대시 나오면 그냥 막 읽어. 이러면서 느낌대로 풀잖아. 니네 영어가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잖아. 느낌대로 풀다가. 그지? 그러니까 니네 문학도 느낌대로 풀어서 성적이 안 나온 겁니다. 자, 그럼 3번도 봐봐. 3번은 나시죠? 나시는 아까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긍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여기다 동그라미 처리하고 봅니다. 긍정이니까. 근데 5번, 긍정이지. 나는 부정이었지. 부정이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현실에 초연할 수 있다. 초연이 뭐냐면 초월해서 태어내진다는 뜻이야. 그럼 긍정이지. 부정적인 상황들을 벗어나서 내가 긍정적인 상태가 되겠다는 건데 이건 긍정이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번이죠. 1번은요. 지금 여기 틀린 사람 맞은 사람은 없던 것 같은데 아마 없거나 한 명이었을 거야. 내 기억으로. 니네가 1번 틀리는 게 이게 대단히 문제는 겁니다. 1번은요. 기본적으로 앞에 표현법이 나오고 그에 따른 효과가 나와. 그래서 너네 풀 때 반드시 표현법과 표현 효과에서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앞에가 틀렸을 수도 있고 뒤에가 틀렸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것만 보고 풀면 안 되고 이것만 보고 풀어서도 안 돼. 둘 다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딱 하나야. 개념이 모자란 거죠. 수미 상관이 뭐야? 앞이랑 뒤에 똑같은 거. 그리고 너네 그래서 다음에 고전시가 넘겨봐. 고전시가 앞에 문제. 11번이죠. 게다가 11번은 틀리면 안 되죠. 4번의 영탄이 뭐야? 소연아. 이거 있어야 돼. 있어? 없지. 4번. 없잖아. 왜 4번을 몰라? 왜 그런 거야? 개념이 부족해서. 알겠지? 근데 이 개념 공부를 내신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수능식으로 하셔야 돼요. 오래 걸린 건 문학의 개념 고도화랑 전략화가 실패한 겁니다. 자, 고전 시간은요. 고전 시간은 고전 문학. 얘 지금 고전이 어렵다고 하면 잘 들어야 돼.
고전이 어렵다고 한 거는 딱 그냥 한마디로 응축할 수 있어. 공부를 더럽게 안 한 겁니다. 알겠죠? 공부를 안 하고 너네 그냥 뭐 하냐면 그냥 읽어. 아니 구어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읽어? 내가 아까 좋다 뭐라 했어? 깨끗하다라고 했잖아. 하도 할사. 하다가 뭔 뜻인 줄 알아? 하다. 많다는 뜻이야. 하도 할사면 많기도 많구나. 드럽게 많구나라는 뜻이야. 그럼 하도 할사 이것도 영탄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뭐 해다, 생각하다 이런 거 하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고전 시간에 뭐가 중요한 거야? 영어 단어 외우듯이 기본적인 진입 장벽을 너네가 극복해야 돼. 근데 그것만 넘으면 정말 쉽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해결 가능한 과제라는 뜻이에요. 공부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영어 단어 힘들죠 지금 외우는 거. 왜 그래? 여태까지 그렇게 외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번 극복하고 나면 영어 단어는 쉬워져요. 왜?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고전시가 고전 소설은요 누구나 노력을 해서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먼저 하면 되잖아. 한수 1등급이 목표가 진짜 그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문항만 다 완성돼. 그리고 화작 언매만 안정적이기만 하면 돼. 그럼 2등급이 무조건. 알겠어? 그래서 문항만 하시면 돼. 그래서 전략화가 덜 됐다. 아까처럼 이런 거를 1초 안에 얘기를 못한다. 개념 부족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진짜 말 그대로 고전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 시간은요 영어에서 기본 유형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냥 노력으로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 영어. 알겠죠? 지금 쌤이 가르치는 27명 제자 중에 이번 10월 모의고사 3등급을 안 넘은 사람이 4명? 다 70 넘었어. 근데 걔네가 다 몇 점이었냐면 넌 알잖아. 같이 했었어서. 소영이가 그 전에 월급 시간에 같이 썼거든요. 그 친구들 다 입학 성적 40점, 50점이었어. 너네랑 별로 안 달라. 오히려 니네가 더 높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는 다 3등급이 나온다고. 왜? 이걸 다 할 줄 아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전 문학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리해줄게. 현대시랑 현대소설은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계속 만들어지지. 그럼 어때? 양상이 다양해요. 그래서 현대시는요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 패턴이 다양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다양한 패턴에서 고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미상관이 쓰였니? 여기 반복이 쓰였니? 여기 점층적 표현이 쓰였니? 서리적 표현이 쓰였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푼다? 그럼 현대시는 망한 거지. 알겠지? 애초에 다양한 패턴들에서 고정적인 규칙성을 너네가 간파해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현대시랑 현대소설은요 개념이 중요해요. 수미상관이 뭐니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지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안 나온다. 이거 망하는 거야. 점칭이 뭐냐? 말을 못한다. 단어랑 반어법이랑 서리법이랑 아니지 단어랑 안 되는 거. 반어법이랑 역설법 이거를 설명을 못해. 차이점을. 대구가 뭔지 몰라. 이러면 안 된다고. 서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해됐어? 그래서 기본 개념을 챙겨야 돼요. 이건 개념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고전 시간은요. 그 고전 소설은 만들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뭐 어때요? 생산이 더 이상 안 되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다채로운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심지어 고전 시가랑 고전 소설을 향유하던 사람들도 좁았어. 그치? 시간은 거의 누구밖에 안 썼어. 양반층밖에 안 썼거든. 그러니까 니네 이런 거야. 예를 들어 고전 시가가 나왔는데 작가 이름에 허난설이라는 써있다. 여성 작가거든. 그걸 우리는 보통 교방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쓰는 그때 조선시대 당시의 가사는요 다 뭐냐면 남편 왜 안 와? 왜 어디 가서 저 작가를 물고 있는 거야? 이거랑 왜 안 올까 나의 님은 슬프다. 그리고 아니면 죽었거나 남편이 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허난설형 보자마자 규방가사 그리고 부적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전략가예요. 왜? 고여있거든. 이해됐어? 그러니까 고전 시가랑 고전 소설은 고정되어 있는 패턴 그 자체를 니네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도구를 갖고 너네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대소설은 보자마자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인물들 다 밑줄서 쳐가면서 인사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을 거야. 인물 사건 배경 다 발라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구성조차도 막 액자식 구성인 것도 있고 막 그 순서 뒤집어 놓은 구성도 있고 현대소설은 되게 다양하잖아. 그걸 너네가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니네가 갖고 있는 개념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고전 시간에 거기에 있는 개념을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고전은 딱 하나야. 그냥 작품 내용, 작품 제목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가 따라만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매우 보자마자 자연신화 긍정 이렇게 봐야 된다. 알겠지? 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비문학 점수 올리고 싶은 영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영어에서 뭐 하고 있냐? 나는 절대로 너네한테 빈칸 추론을 풀리게 하지도 않고 문장상의 순서별 작문 문제를 풀리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누구나 다 남녀노소 맞출 수 있는 정답률이 80% 이상인 것만 실전에 연습시키죠. 그거를 똑같이 여기서 써먹는 거야. 문학만 실전 연습하시는 겁니다. 비문학은 풀지도 마. 하지 마. 니네가 지금 국어 점수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여기 지금 자기 국어 점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아무도 없지. 그럼 무조건 점수 올려야 된다는 거잖아. 점수 올릴 때 너네가 독서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문학에다 치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 말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내년 3월에 기적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비문학 공부한다고 뻘짓하지 않으셔도 돼요. 의심하지 마. 그냥 믿어. 왜냐면 동태고 3학년에 우리 학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 중에 한 명인데 얘가 자꾸 80점 후반, 90점 초반 왔다 갔다 해서 1, 2등을 왔다 갔다 하던 친구가 있었어. 네, 이 친구한테 7월에 문학만 해라 라고 하고 네 성적이 안 오르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9월부터 계속 1등급 나옵니다. 계속 모든 모의고사 보면 계속 95, 97, 100 이래. 그냥 문학만 하라고 했는데 그냥 믿어. 괜찮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국어 학원 다니는 사람, 후복에서 학원 다니는 사람 여기 없어? 그럼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니네 인강 신청해. 독학하고 싶은 사람 저한테 개인적으로 겐톡 주시면 책 뭐 사라고 알려줄게요. 그래서 독학하는 사람은 책 사시면 공부하실 때 제가 계속 트래킹 해드릴게요.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인강을 듣겠다, 나는 독학으로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나는 개념에 대한 숙제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강의는 요즘 싸게 가자. 비싸니까 EBS의 윤혜정 쌤 알죠? EBS 1타시잖아 그거. 윤혜정 쌤의 나비 효과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되게 많은데 거기서 너네 그냥 뭐만 들으면 돼? 문학만 들으면 돼. 그래서 문학에서 거기 개념 있지? 거기 막 독서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어. 기본서라서 그거 다 이거 안 넣어도 돼. 선택적으로 필요한 문학만 듣는 거 알겠지? 문학이랑 그리고 언매 고른 사람은 국문법까지 같이요. 알겠죠? 언매 고른 사람 국문법 해? 아까 보니까 깜짝 놀랐어. 알겠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잠깐만 나 이거 잘못 적었다. 다시 화작이랑 언매 얘기도 해야 돼서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 후복에 있는 국어 학원 다니지 마세요. 알겠죠? 다 봤는데 구린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인강 들어. 알겠지? 국어랑 수학은요 개인적으로 인강 듣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 여기 후곡에서 양질의 수능 강의를 듣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국어 수학은 내가 찾아봤는데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국어학원 다니는 애들도 나 그냥 거기 내신만 하고 따로 별도로 강의 들으라고 했거든. 그래서 돈이 너무 아까우면 굳이 메가스터디랑 1타 강사 만들어도 되고요. 윤혜정 쌤 거 들으시면 돼. 이게 공짜예요. 알겠죠? 그래서 서점 가서 10,000원도 안 할걸? 책? 그거 사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니까 오늘 가서 서점 가서 사. 알겠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너네 시작 안 하고 있으면 내년에 진짜 엄청 후회할 거야. 대신 국어는 문학만 하면 돼. 다른 거 안 해도 돼. 문학만 해. 기본 개념 인강 듣는 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강의만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독학하시면 독학하시고.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만 해. 알겠지? 자, 그럼 화작이랑 언매 때문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화법과 작문은요 장점이 개념 공부 안 해도 돼. 개꿀이죠. 그냥 읽고 풀면 되니까. 개념이라는 게 딱히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단점이 이거야. 니네 특히 이제 80분제고 70분제고 풀 때 막 긴장해가지고 안 읽히는 애들 있지. 독해력이 구린 거예요. 근데 독해력이 구린데 화작하시면 안 돼요. 문법 문제를 푸네 만에 그거랑 기준이랑 다르게 화작은요 일단 기본적인 독해 속도가 느린 학생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화작이 언매보다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또 언매의 장점이 뭐냐면 개념을 응용하기 때문에 안 읽어도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문법 문제들을 개빠르게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왜냐면 지문 안 읽어도 되니까. 근데 단점이 뭐냐면 개념 공부를 해야 돼. 국문법 어렵죠. 의문변동 이런 거 보면 막 토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그것만 극복하고 그것만 문제풀이 열심히 하면
누구나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엄매 선택하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하작보다. 하작은 변수가 많아. 그러니까 하작이 만약에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 문학이나 비문학 어디 특정한 부분이 어렵게 나오면 니네 하작에서 페이스 마이너스 틀리거든. 왜냐면 그래서 하작은 페이스가 중요해. 그래서 본인이 페이스에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독해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뭐 국어 문법 푸는 건 전 자신이 없는데요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속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떨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작 고르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국문법이 그렇다고 반대로 난 진짜 의문의 변동의 끝소리 규칙만 봐도 그냥 진짜 나 토 나올 것 같다. 나 진짜 차라리 자살을 택하겠다. 이 정도로 극단적이라면 그럼 엄매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하작하신 게 맞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좀 개인적으로 엄매를 추천하긴 해요. 왜냐면 개념 공부를 좀 끝내놓으면 진짜 편해. 안 끝내서 안 편하죠. 빨리 끝내야 돼, 알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국문법까지 해야 돼. 내가 지금 엄매를 추천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니네가 시간이 있어서 그래. 아직 올해가 74일이 남았거든요. 70일 동안 하면 돼. 근데 내년 돼서 수능 공부한다? 안 돼. 너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비 정시반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선택해 준 거에 있어서 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거든. 진짜로. 내년에 가보면 알아, 니들이. 내년에 지금 정규반에 있는 애들이 같이 고3반 올라올 거 아니야? 니네 그때 갭 엄청 차이나 있어.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 뭐냐면 니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야. 알겠죠? 진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네 그냥 진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무조건 성적 나와. 믿어. 그래서 엄매 고민해보세요. 알겠죠? 엄매도 마찬가지. 인강 들으시면 돼요. 그 윤혜정 쌤 거의 다 같이 있는데 독학으로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독학하고 싶은 사람은 찾아오시면 됩니다. 책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학은요 딱 한마디로 정해줄게. 니네 지금 오늘 푼 게 국어는요 올해 10월 고3 모의고사고 수학은 올해 9월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네는 수능을 지금 미리 맛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그리고 저요 다 싹 다 2, 3점만 가져왔어. 4점 딱 하나 가져왔지. 근데 그 4점은 맞아야 되는 4점에서 가져온 거야. 사실상 3점 같은 4점 이런 게 몇 개 있거든. 그래서 그거 다 합치면 55점 정도가 나와. 문과 기준으로 보면 한 5등급 정도 나올 거고요. 미적분 기하로 보시면 4등급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구리니까 니네가 좀 수학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수학도 마찬가지. 지금 보니까 좀 난리 났어. 막 1번 틀리고 막 3번 틀리고 막 로그 시간 없어도 못 풀고 난리 났더만. 그지? 1번 틀리는 건 그거는 그냥 뭐냐면 개념을 까먹은 거죠. 지수를 놓고 까먹은 거고. 그지? 그래서 너네 수학 1, 수학 2 그죠? 이거 올해 안에 기본 개념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 됐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틀린다. 그럼 니네 빠이빠이야. 그냥 서울 끝나면 서울권 못 가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요. 여러분 특히 문과는요. 절대, never, ever 절대 못 가. 그럼 이과는 여기서 틀리면 그럼 니네가 미적이랑 기하에서 살려와야 되거든? 글쎄가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운 4점짜리를 푸는 역량에 치중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보니까 6명 다 성적이 빼고는 다 3, 4등급 이하인 것 같으니까. 알겠지? 3, 4등급 이하인 건 자명해. 여기에 문제를 못 풀어서 그래. 4등급 이하는요,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소신 발언 하겠습니다. 후국행각으로 가지 마세요. 수능 공부할 거면. 내신할 거면 그냥 학원 가도 되는데, 솔직히 현우진 쌤을 이길 수 있는 강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여기서 일단 나는 지금 못 봤어. 아직까지. 니네 학원 다니는 거 보면서. 수능 강의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수능을 잘 보고 싶으면. 알겠지? 수능스럽게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내신처럼 그렇게 더럽게 안 나와 수능은. 니네 오늘 문제 풀어놓고 기분 좋지 않아? 딱딱 떨어지지 진짜. 평가는 그렇게 내. 근데 너네 그 몇 번이더라? 아까 수학 문제 푸니까 재밌던데 7번 보니까 너네 거기다 1 넣고 난리 났지? 1 넣고 막 A2, A1 하면서 했는데 A2가 마이너스 5분의 3 보면 이렇게 나오지. 절대 이렇게 안 나와. 평가하면 딱딱 떨어지긴 해. 이건 니네가 풀이법을 몰라서 그런 거고. 알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평가원에 출제되는 기본적인 기조가 내가 봤을 때 후국에서 받쳐주는 학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똑같은 돈이거든. 그치? 난 차라리 그럴 거면 현우진 거 들을 것 같아. 그래서 현우진 내지는 수포자라고 생각하면 정승재 쌤한테 가세요. 그러니까 유명한 인터넷 강의 들어. 너네 솔직히 지금 학습,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가 유명한 건 딱 하고 나오거든? 안 듣는 거. 근데 니네 안 들을 나이는 아니잖아. 그치? 성준아 그래?
몇 가지 챙겨줘야 돼? 성주야 온가에 인간 들어라 이럴 나이 지났잖아. 얘네가 알아서 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은요 퀄리티 높은 거 찾아가야 돼요. 이해시켜주는 강사 찾아가고 개념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강의를 찾으세요. 아시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수학은 일단 특히 그리고 2, 3등급 만든 사람은요 문제 양 늘리지 마. 내가 왜 후곡학원을 비판하냐면 여기 후곡학원 10시간 남겨놓고 가둬놓고 막 문제 하루에 몇십 문제, 몇백 문제 이렇게 내주고 그러잖아. 그거 개쓰레기 같은 데서 솔직하게 얘기해. 수능에서 하등에 도움이 안 돼. 만약에 그런 학원 다니고 있다. 왜 니네를 스스로 학대해? 그거 수능에 하나도 안 도움돼. 그냥 그만둬. 소신발언 할게. 유튜브에도 올라갈 텐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소 당해야지. 그렇다고 학원 가면 우리 영어쌤이 그만둬요 이러진 말고. 알겠지? 다만 너네한테 필요한 거야. 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니네 영어 성적에 관심 없어. 나는 니네 수능 성적에 관심 있고 니네 대입에 관심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네를 대학을 보내고 싶다고. 그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근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어가 제일 쓰레기잖아 솔직히 거기서. 근데 그러면 영어만 가르치면 니네 안 다니잖아. 왜 그러냐면 지금 고3 애들도 상담하면 다 국어 수학 물어보고 나한테 영어 아무도 안 물어봐. 진짜로. 그러니까 너네한테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수업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수능과 관련된 거, 대입과 관련된 거 그냥 다 갖고 오면 돼. 다 할 줄 알아. 논술은 조금 제가 잘 못하고 과학탐구는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그냥 2개 빼고 논술 첨삭이랑 과학탐구 빼고는요 저 다 할 줄 알아요. 다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해드릴 테니까 다 갖고 오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네는 어차피 2, 3등급 지금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푸는 거 보니까 개념이 부실해요. 내년 됐는데 내가 여기다가 수학 1이랑 수학 2 기본 개념 써놨어. 막 그냥 일반적인 인테그럴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그게 뭐예요? 이러고 있고 시그마 공식 썼는데 그걸 시그마하고 K 제곱했을 때 6분의 어쩌고 하는 거잖아. 그런 거 막 모르고 있고 각오해라. 내년에 재수학하고. 알겠지? 강의 들어. 그래서 강의는 국어 수학 들으시면 되겠죠?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수학이 되게 불편한 진실이 있어. 그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니네 지금 4등급, 내년에도 4등급이야. 내가 여태까지 강의했던 애들 중에서 고2 때까지 계속 4등급, 3등급 맞던 애가 갑자기 1, 2등급으로 되는 경우를 못 봤어. 알겠어?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니들이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왜 대체 4등급은 계속 4등급일까?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에이 난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그게 너야. 그런 생각을 하는 너가 주인공이라고. 자, 니네가 왜 4등급이냐면 그 불편한 진실이 이유가 뭐냐면 니네 학원 다닌다고 했었어. 수학 학원 다니잖아. 어디서 뭐해? 혼자 해? 과외. 과외? 지원이 과외? 그러면 과외 학원이니까 니네 10분 풀어보고 안 되네? 어차피 숙제도 더럽게 많은데 어떻게? 별표 치고 물어봐야지? 그리고 물어보지. 그치? 이것 때문에 니네가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요 양이 하나도 안 중요해. 양은 수학 문제는 하루에 4점짜리 10문제도 많아. 내가 봤을 때 5에서 10문제 3점짜리 맞추려고 지금 이 개고생하는 거야? 너 몇 등급 맞을 거야? 2등급 맞았는데 2등급 맞으면 80점 중후반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틀리는 게 3, 4개여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불안한데? 그지? 4점짜리 3, 4개 틀려야 가능한 게 2등급이라고. 근데 니네 다 어떻게 하냐면 양치기로 하던가 아니면 그냥 물어봐. 모르겠으면 10분 풀어놓고 고작 10분 써놓고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니네는 그냥 모르면 몰라 이러고 그냥 나한테 덤핑하잖아. 강사들한테 덤핑하잖아. 그리고 물어봐서 설명 듣고 하고 넘어가잖아. 얘 집에 가서 틀렸던 문제 다시 풀어봐. 또 틀릴걸? 니네가 해본 적이 없잖아. 1시간이 걸려도 돼. 진짜 하루 걸려. 나 재수할 때 무한등비국수 미적분식으로 무한등비국수 알죠? 1-4분의 2 하는 거. 그거 무한등비국수 풀 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거 문제를 하루 종일 풀었거든. 진짜 하루 종일 붙들었어. 그게 아마 이맘때쯤이었으면 9, 10월쯤 됐어. 좀 있으면 수능 봐야 되니까. 근데 자꾸 틀리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너 죽고 나 죽자고 그거 계속 풀었어. 하루 종일. 근데 그거 딱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 안 틀리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그때 그 마법을 아직도 잊지 못해. 근데 수학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이구동성을 하는 한마디가 있어. 니네 힘으로 풀 줄 알아야 돼. 제발 질문하지 마.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닌데 할 거면 10시간 해보고 해. 그리고 우리 바라건대
4점짜리를 하루에 20문제 푸는 양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4점짜리 혼자 10문제를 풀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니네 혼자이면 못 풀잖아.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알겠지? 니네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학은 절대 안 늘어. 알겠지? 자, 한국사 한마디로 해줄게. 하지 마. 절대 공부하지 마.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한국사 하지 마. 할 거야? 하지 마. 책도 사지 마. 9등급 맞아도 돼. 9등급 맞아 그냥. 솔직히 9등급 좀 산다고 했죠. 그건 좀 국적 바꾸세요. 아시겠죠? 그건 좀 아니잖아. 그리고 웬만하면 20점, 25점 나와. 그리고 너네부터는 한국사 바뀌어요. 지금 내년부터 1호 개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한국사는 지금은 그러니까 고대사랑 근현대사가 50대 50 비율로 나오는데 너네 때부터는 고대사가 25, 근현대사가 75,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가 시험 범위야. 알겠지? 이게 차이점이라서 그럼 개꿀이야. 근현대사만 하면 돼. 그리고 이거는 11월 초, 10월 말에 해도 돼요. 만약에 할 거라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5점, 10점 나오면 거의 매국노 수준이다. 이러면 그냥 혹시 모를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일주일 정도 특강 들으면 돼요. 그때 해도 되니까 병신 같은 짓 하지 마. 한국사는 하면 안 되는 공부야. 알겠지? 그냥 보는 거야.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국영수? 한국사? 국수 한국사. 자, 요약해줄게. 국어는 뭐만 한다? 문학만 한다. 문학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엄매랑 화작, 지금 갈팡질팡하는 사람, 그리고 화작 생각보다 퍼포먼스 안 나오는 사람 고민 잘 해보세요. 엄매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학이랑 국문법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학 개념 다 숙지해오시고, 특히 윤혜정 쌤 나비효과 하거나 아니면 독학해서 내가 추천해주는 책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윤혜정 쌤 나비효과 알거든. 옛날 과외들 내가 그걸로 튜토링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가 다 확인할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어는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다 트래킹하고 다 추적해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의 수강시청에서 들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치? 그럼 수학은 지금 기본 개념 강의가 시급한데 빨리 가서 인터넷 강의 신청하세요. 현우진, 정승재 둘 중에 하나야. 그냥 둘 중에 한 명도 골라. 알겠지? 그래서 빨리 강의 들으세요. 그래서 수원, 수투 개념이 완성돼야 되고, 특히 기하 부른 사람, 미적 분거 부른 사람, 수학 상하 박살나 있다. 특히 수학 하 갔을 때 좌표랑 평면좌표랑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다 까먹고 하나도 할 줄 모른다. 얘 이런 개 털린다. 기하랑 미적 분거서.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수학 상하 제대로 돼 있는지 정리하세요. 정비하시고. 아시겠죠? 문과는 안 하셔도 됩니다. 문과는 수학 1, 2만 빨리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과는 수학 1, 2, 수학 상하, 문과는 수학 1, 2 개념 강의만 들어. 알겠지? 그래서 내년 1월 됐는데 3점짜리 틀리고 자빠졌으면 저 화낸다 진짜. 알겠지? 너네는 그러면 안 돼. 내가 알려줬잖아. 알겠지? 제발 후회하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 부탁할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결론은 뭐냐면 수능스럽게 강의해주는 대로 가라고. 그래서 기말고사, 그래서 내가 아까 니네한테 물어본 거야. 정시 할 거냐? 정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쫄면 안 돼. 내가 아직 수능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언제 할 건데? 내년 3월 되면 내년 2월 되면 270일 남아. 270일 남으면 언제 끝낼 건데? 지금 해야지. 너네 정시 선택한 이유, 그리고 너네 때부터 40%죠. 사실상 인서울은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인서울대학 다 정시 40%예요. 내년부터. 알겠죠? 그리고 수시 2월 인원까지 보려면 50까지 올라가. 심지어 연대는 정시를 좋아하거든. 그리고 인서울은 정시 좋아해요. 정시 많이 뽑히고. 그리고 지방대가 정시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정시는 하나의 또 새로운 개꿀템인 거예요. 니네한테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보다 이 일산 소재에서 정시 노리는 애가 별로 없어. 일반고에서. 어려우니까. 시간 오래 걸리거든 준비하는데. 근데 너네 일단 어쨌든 한 템포 빠르게 준비하고 있잖아. 너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그냥 예비 고3이라고 안 하고 고3이라고 할 거예요. 그냥 너네 이제 고3이야. 그냥 고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2라는 타이틀이 너무 너네한테 긴장감을 안 주는 것 같아. 그냥 내년 다음 주부터는 저는 그냥 이제 너네 고3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하시고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옮기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이거 장난이 아니라니까. 네 대진고에서 전교 20등 안에 들어야 돼. 모의고사 성적 가능해? 여태까지 해본 적 없잖아. 너도 해본 적 없지 않아? 국고에서. 지원이도 중상고에서 안 해봤지. 지원이도 다정고에서 안 해봤지. 소연이 해봤어? 너네 학교에서? 전교 20등 안에 들어왔어? 멋있는데? 축하해. 그럼 그거 유지하면 돼.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니까. 니네 20등 안에 들면 어디 갈 수 있냐? 광운상가 갈 수, 광명상가 갈 수 있어요. 건동홍 이성도 아니야. 광명상가급이야. 전교 20등이. 정신 차려 보니까. 너네 여태까지 전교 20등 들어본 적 없잖아. 니네 내년 3월에 역사를 써야 돼. 이해했어? 그 역사 도와줄게. 꼭 공격적으로 수능 정시 준비하세요. 어차피 니네 학생부 망했지. 학생부 딱 잘라 얘기해줄게. 국민대 자동차 경영학과 이거 가려면 학생부 총합 국영수사가 1.7이어야 돼요. 되는 사람 버려. 왜 해?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대체? 하지마. 대신 하지마. 그거 할 시간에 수능 수학 공부, 수능 국어 공부, 수능 영어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냥 어디 가고 싶어 지원이? 너 솔직히 아까 그래도 3대 미대 좀 에바죠 라고 해도 너 어차피 인서울이지. 그치? 어차피 인서울이지. 어디야? 가천대 알아. 하면 카이스트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 가천대야? 가천대 근데 무섭게 보면 안 되죠. 어디야? 인서울이야? 인서울 맞아? 인서울이야? 소연이. 닫아 있어. 좋으면 좋다. 네, 마지노선이 있을 거야. 국립대. 국립대. 그러면 예를 들어 배제대부터 갈 거야? 배제대, 모건대, 우성대 안 갈 거야? 이런 거. 지연이는요? 근데 니네 다 지금 얘기한 대학들도 못 가. 5등급, 4등급 배제대, 모건대, 우성대 못 붙어. 유학 가야 돼 밑으로. 동국대 갈 수 있어. 경주 캠퍼스. 진심이야 얘들아. 에이 지랄하네 이러지 말고 진짜라니까. 너네 333 뜨면 수도권 실패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인서울을 가고 싶다. 성적표에 3이라는 숫자가 한국사 제외하고 존재하면 안 돼. 이해됐어? 개빡세잖아. 3등급이면 상위 21%야. 내가 아까 전교 20등이라 했지. 전교 20등이 니네 전교에서 한 10% 정도야. 그 정도 들어야 인서울이 된다고. 알겠어? 근데 공부를 아직 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접어. 진심 안 돼. 알겠지? 다음 주 월요일에 볼 거야. 물어볼 거야. 하고 있니? 근데 불합시다 걸려있어. 손목까지 날아가. 하고 있니? 했는데 안 했는데 네 하면 다 눈에 보여. 그리고 해야 돼. 아니요 라고 하면 그날 면담입니다. 알겠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야. 오늘 가서 책 사. 알겠지? 나 영어 강사니까 영어 좀 하자. 그저 6문장 그때 하다 말았죠? 그거 꺼내시면 돼요. 그거 해설하고 오셔 마치고. 자, 국어랑 영어, 국어랑 수학 질문 있어요 혹시? 한번 물어보세요. 있는 사람 있어요? 물어봐. 나비효과. 그거 그냥 보고 해. 한 번 더 들어. 객관 상담은 먼저 보는 거예요. 얘들아 책 있으면 그냥 책도 사지 말고 그냥 그걸로 들어. 강의만 들어. 모르는 걸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객관적 상담물 자체를 모른다며. 그럼 들어야지. 인간 들어. 알겠지? 그럼 네. 또 있어요 질문? 성질 받은 거 없어? 그거 말고 너 그 전에 안 왔나? 문제 푸는 날 안 왔어? 실전 그거. 이거 받았어? 네. 그거 이거 꺼내면 돼. 이거 안 받은 사람 있어요 혹시? 없는 거야? 안 받은 거야? 지금 없는 그러니까 안 가져왔다? 소연이도 벌써 됐나? 잠깐만. 다 줬는데 지원이는 안 가져왔지. 기다려봐. 뽑아줄게. 그냥 저 문장만 뽑아줄게요.
나중에 한번 풀어봐. 시간 되시면 푸셔도 되고. 지원이랑 소준이. 사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과외나 학원이 소연스럽게 해주면 그럼 다니시면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뭐 스스로 판단했을 때 수능 점수 올려줄 수 있고, 그리고 과외면 요거에 나 오늘부터 수능 하고 싶다고 안 들어주면 바꿔. 알겠지? 내신하지 말고. 알겠지?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a good teacher must be able to put himself in the place of those who find learning hard. 이거 했었니 그때? 안 했지? 자, find. find가 뜻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지? 설립, 큰일 나. 그럼 found야, 알겠지? find는 찾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뭐가 C라고 알게 되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find는 기본적인 뜻이 찾다라고 하지 마시고 알게 되다라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목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찾다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특히 여기에 C 나오는 경우, 그래서 알게 되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자, a good teacher, 훌륭한 선생님은요, must라고 했네. 조동사 썼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요거는 딱 봐도 필자의 주장이죠. 자, 훌륭한 선생님은 반드시 be able to 부정사 뭐뭐를 할 수 있어야 된대요. put himself 자기 스스로를 제기대명사는 제기대명사 전략화 소연아 뭐죠? 제기대명사 전략화 성준이 주어랑 그렇지.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목적 같을 때 쓰는 거였지?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himself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teacher 얘기하는 거다. 자기 스스로를 놓을 줄 알아야 된대. in the place, 장소 안에. 근데 그 장소가 뭐의 장소냐면 those who 이렇게 해서 너 꾸며주는 관계절이죠? 그래서 이거 아래 쓰잖아. 그래서 그냥 너네 좋은 사람 보통 어떻게 해석해? 이거 하나로 싸잡아서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죠? 이렇게 아시고 있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서 이거 영어 어순대로 가야 되잖아. 영어 어순대로 어떻게? 훌륭한 선생님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두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장소 안에. 근데 그 장소가 뭐의 장소냐면 사람들의 장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알게 된다. 학습이 어렵다고. 알겠죠? 그러면은 학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선생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너네가 봐도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learning은 hard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put himself 자기 스스로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니까 주장의 부분이 결국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find 성질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find 알게 되다. 알겠지? 지원아 제기되면서 전략하 이렇게. 자, 2번 보시면 되고요.
자, younger people. 자, 기분 좋게 출발했어요. 자, 주어예요. 근데 동사가 안 나왔네. 자, 현수야 이거 보자마자 의미상의 주어요. 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죠. 그리고 얘가 우리 준동사잖아. 준동사는 그냥 의미상의 주어 잡고 주어 동사처럼 가라고 했어, 그지? 자, 더 어린 애들, 더 어린 사람들은 배웁니다.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근데 얘네가 typically 주로 발성하죠. 동사 여기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린 사람들이 외국어를 더 배우는데 이들은 주로 달성해요. fluency, 유창함. 그러니까 영어를 잘 배운다는 거죠. more easily, 더 쉽게. 누구보다냐면 all the learners, 나이가 많은 학습자들보다. 그러면 올더랑 영어가 서로 대립이죠. 그럼 니네가 봤을 때 young people은 외국어 학습을 잘한다. 외국인 그 노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거야? 왜? 앞에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그죠? 현수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러브레터를 썼는데 내가 답변을 하는데 현수야 2년 동안 알아본 현수는 진짜 착하고 자상하고 나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읽을 필요 있어 없어? 너무 많이 마음 상처인가? 읽을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 앞에는 그거 다 뭐야? 미안하니까 죄책감 덜 나고 좋은 얘기 막 해준 거야. 결론은 뭐야? 그냥 너 남자로 안 느껴진다는 거 아니야, 그치? but 하나로, 그죠?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가 중요한 거죠. 뭐라고 하면 돼? 많은 성공적인 adult learner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There are. 수면은 어떻게 해석을 했어?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또 learning에 선우야 바로 뭐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배웁니다. 언어를 뭐를 통하냐면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 그러면은 소연아, 왜 성공적인 학습자들이 많아? 뭐 때문에? 의식적 노력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찾으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딱 깨우치는 건 뭐야? 의식적인 노력이 있다면 나이가 많아도 가능하겠구나.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이야. 젊은 애들이 더 잘하지는 내용 이거 얘기한 게 아니야. 저거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인 노력만 있다면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임마. 이 얘기가 이 지문의 핵심이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흐름이 전환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흐름 전환은요, 너네가 정말 꼭 잘 할 줄 알아야 돼. 소연이도 기억나요? 옛날에 정규교재 고3 뺐을 때 흐름 전환 나오는 거 엄청 많이 나와. 알겠지? 이거 문장 듣기 때 많이 숙지해 놓으셔야 돼요. 자, 3번. 이거는 개인적으로 난 니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야. 일단 don't lower라고 해서 동사가 맨 앞에 나왔죠. 이런 걸 우리 보통 뭐라고 하죠? 동사가 맨 앞에 나와버리고 주어가 아니라 뭐라? 명령문이라고 하죠. 그럼 명령문은 낮추지 마세요 라고 하죠. 딱 봐도 이거 뭐야? 뭐를 통해서? 명령문을 통해서. 자, don't lower. 내리지 마세요. Your expectations. 당신의 기대를. To meet. 선호야, 초정사. 바로 봐. 누군데? 의미상의 주어가 없을 수 있어? 주어 없으면 그냥 안 돼. 근데 명령문 주어 없잖아. 일단 세상에 주어가 없는 문장은 존재할 수 없어. 근데 명령문 왜 없냐면 생략된 거야. 왜냐면 듣는 사람이 명확해지잖아. 지원이가 예를 들어 여기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 내가 지원아 조용히 해. 그러면 듣는 사람이 특정되지. 조용히 해는. 그치? 그래서 명령문은 you라는 주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이거는 뭐 수능 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너네가 이런 명령문의 센스를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래서 낮추지 마세요. 그냥 이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낮추지 마세요.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낮추지 마세요. 당신의 기대를 당신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왜냐면 내가 늘 전략화해 주는 게 의미상의 주어는 아니 준동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지? 그래서 당신의 성과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앞에 로어가 중요해, 레이즈가 중요해, 현수야. 레이즈가 중요하죠? 자,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핵심이죠. 왜냐면 낮추는 거랑 레이즈는 대립이잖아. 결국 낮추지 말라는 거 올리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핵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이거 화작에서 중요해. 이런 거 잘 못하겠으면 화작 보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raise는 뜻이 뭐야? 현수야. 오르다, 좌하다, 올리다. 이거 타동사죠.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원아 올라가다는 거야, 바로? 응? 조심하세요. 중딩 때 했잖아, 그지? 이거만 좀 잡을게요. raise는 타동사, rise는 자동사. 니네 자타 구분하는 거 문법 문제 나와. 알아야 돼, 알겠지? 심심찮게 나와, 평가원에서. 자, 그래서 당신의 수준을 올리세요. 당신의 성과 수준을.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너네한테 하고 싶은 얘기야. 지원아, 국민대 가면 어때? 안 돼? 아, 좋다고?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기대하는 바를 고정시켜 놓고 니네 성과를 끌어올릴 겁니다. 알겠지? 내가 감히 거기를 어떻게 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울대를 너는 못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네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서울대를 어떻게 가? 이런 거.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물론 서울대를 무조건 누구나 다 추구해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게 나는 옛날 정답인 줄 알았거든. 근데 정답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서 그거를 감히 평가하는 건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고3만큼은 좀 까불어도 되지 않을까? 니네 잃을 거 있어? 혹시 재산이 10억 넘어요? 아니잖아. 니네 끼케봐야 몇천 원 들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잃을 게 없어. 목표 좀 높다고 해서 니네가 인생이 박살날 리가 없거든. 근데 이런 거야. 연대를 희망한다고 해서 연대를 진짜 가는 애는요, 제가 6년 고3 가르치면 3명도 없었어요. 단 1명도. 근데 연대를 가겠다고 하고 공부한 친구는 적어도 건동홍 이상은 거거든. 진짜 못해도 인서울을 하거든. 그리고 건동홍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보통 밑에 있는 국송세단 광명성가에 가요. 이화여대를 가겠다고 하는 애가 보통 성신여대 정도 가고요. 그러니까 보통 여정도 원하면 여정도 가. 나는 너네가 너 목표를 가천대로 하잖아. 너 그럼 가천대로 못 가. 그렇다고 니네가 억지로 레벨을 상향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사람이 보는 눈높이에 따라 세상이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굳이 족밥처럼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지금 성적이 구리니까 나는 좋은 대학 가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너네를 자학해? 왜 가천대 가야 되는데?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심지어 티셔츠에 예일대 입고 왔으면 티셔츠에 예일 써있는데 어? 그렇잖아. 그죠? 너 기대치를 내리지 마. 니네 성과를 끌어올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수능이라는 시험을 잘 경험하고 잘 극복하면은 20대 출발이 달라. 난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고 20대를 시작하는 거라. 난 뭐든 못해라는 실패감을 갖고 시작하는 거야. 내 동생이, 내 친동생이 대학교를 그만뒀거든. 얘가 10대랑 20대 초반에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입시에서 발렸잖아. 그래서 재수했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두려움이 없거든. 근데 얘는 졸업을 할 때 게임학과를 나왔는데 게임공학과, 게임 설계하는 거. 게임을 만들어서 출품하고 평가받고 졸업해야 되는데 그게 졸업작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 예대도 하잖아, 졸업작품. 근데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야. 못하겠대. 3학년
3학년 2학기까지 다 다녀놓고 자퇴하겠대. 엄마가 너네가 내 동생 엄마 같은 빡이 돌아 안 돌아? 한 학기 등록비 550? 막 이런 거. 그치? 빡이 치겠죠. 2천만 원을 썼는데.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결이 다르다고 봐. 너네가 그래서 나는 너네가 재수한다. 그러니까 수능 끝나면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애들 있거든. 왜 나한테 죄송해? 나한테 죄송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감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수성이 잘 본 니네가 잘해서 잘 본 거지 내가 잘해서 잘 본 건 아닐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니네가 재수를 하건 고졸로 끝나고 난 진짜 관심이 없거든. 그게 나는 니네 인생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적에 관심이 없다고. 예를 들어 지원이 국민대 다니다가 예대 가서 생각보다 짜증나는 거야. 미대가 나 경영 경제 되고 싶어서 제 반수해가지고 막 건대 경영 이런 데 갈 수도 있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그냥 나는 대학 네이버를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밑에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재수할 수도 있어요. 삼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 편입할 수도 있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그래서 재수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별로 딱히 반대 안 합니다. 막 니네가 재수하는 걸로 인해서 가세가 기울면 그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전 개인적으로 하는 걸 권장드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절대 경제를 지원을 못한다 그러면은 남자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군대로 빨리 꺼져. 그래서 군대 나오는 월급 있잖아. 그거 다 저금해서 나와서 그걸로 재수하세요. 여자들은 1년 정도 혼자 공부하면서 알바 벌어서 가시던가. 만약에 진짜 지원을 못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 니네 어른이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하세요. 근데 이건 안 돼. 아무 근거 없이 나 연대 갈 거야. 나 성대 갈 거야. 이건 진짜 병신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병신은 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그 병신이었거든요. 대진고 다닐 때 너네 그 송악관인가? 그 도서관 이름 있잖아. 그거 내 고2 때 지어줬거든. 거기 이제 가면은 공부하잖아. 공부할 때 근데 거기 좀 공부 잘하는 애들 가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엉겁결에 거기 낑겨가지고 합격을 한 거야. 가면 거기 다 성대, 연대, 고대 이래. 근데 내가 거기서 집합시험 볼 수는 없잖아. 나도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 가려고.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냐고. 시험 보면 뭐해? 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데. 그잖아. 그래서 친구들 나를 비웃었겠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근거 없이 그냥 나 정도면 서울권에 있는 학교 가야지 이런 멍청한 사람 되지 말고요. 과감하게 지르세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더 잘 살더라.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떠나서 용기를 낸 사람이랑 용기를 내지 않는 사람이랑 20대 출발이 좀 많이 달라.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이요. 대학 중요해. 그래서 니네 인생에서 대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일단 가시는 걸 저는 정말 권장드리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또 언젠가 해볼게. 자, 니 본 아이디어라고 해서 기분 좋게 출발하는데 얘들 좀 짜증나. 주어라고 잡았는데 주어가 또 나와.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여기까지가 대시 생략된 거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끊긴다는 거잖아. 자, 중요한 생각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데? 근데 이 생각을 우리는 마땅히 고정시켜야 돼. 단단히 우리 마음속에. 근데 걔가 뭐냐면, 자, 얘가 동사죠? 그지? 그래서 걔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순대로 가세요. 다시 한번 어순대로 해볼게. 자, 중요한 생각이 근데 이 생각을 우리는 마땅히 고정시켜야 돼요. 단단히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셀프 이미지,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자화상은 is formed, 형성된다고요. 우리의 믿음 체계에 의해서. 뭐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과거 체계, 과거 경험이 아니라. 이거 not A but B 구조죠. 자, 이렇게 하면 지원아, not A but B 구조 했을 때 중요한 거, 즉 필자의 주장은 A야 B야? B가 주장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not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소연아? 통념이야. 기억나? A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통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한 사람의 자화상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는 우리가 보통 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과거 경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신념 체계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봐도
여기가 핵심인 거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believe가 여기서 핵심 키워드인 거지. 그치? 이게 필자 주장인 거지. 자, 이런 게 바로 독해력입니다. 알겠죠? 자, 5번. If nature is defined as a landscape and influenced by humankind. 자, 이것도 기분이 안 좋아요. 자, nature가 defined 됐다. 자연이 정의된다면 뭐로서? 풍경으로서. 근데 이거네. 지현아, 저거 동사야? 동사 있으면 타동생각 목적 있었어야겠지? 없네? 그럼 PP지. PP 현수 바로 뭐 나와야 돼? 그게 뭐 전략과 과거 분사, 과거 분사, 과거 분사, 분사, 준동사. 그리고 PP를 어떻게 해석해라? 수동으로 해석해라. 기억나죠? 그래서 이 풍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동으로 가야죠. 그치? 자, by humankind. 인간의 영향에 안 받는 자연은 만약에 존재한다면 there is no nature. 그러면 자연이 없대요. 우리 지구상에 전혀. 이 말이 뭐야? 자,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러면은 지구상에는 자연이란 건 없대.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자연은 반드시 인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부정문을 긍정으로 전환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연이 정의된다면 풍경으로서, 근데 그 풍경은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다면 없다. 자연은 지구상에. 그 말은 뭐야? 지구상에는 모든 자연은 다 인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알겠지? 이렇게 부정이었던 걸 긍정으로 뒤집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6번. abuse. 지원아, 무슨 뜻일까? 자, 앞에 f가 붙으면 이거는 부정의 뜻이에요. 부정. not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bnormal 하면 그러니까 뭐야? 정상인데 ab니까 비정상이라고 돼. 알겠지? use는 사용하는 거지. 그럼 abuse는 잘못 사용하는 거겠지? 그래서 남용, 오용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잘못 사용하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간 필자의 논조는 긍이야 부야 소연아. 부정이죠? 우리는 땅을 남용한다고요. 왜냐하면 인과관계죠. 그럼 여기에 이게 결과고 원인은 여기 있겠네요. regard는 무슨 뜻이야? 이거 내신할 때 많이 했죠? A를 B로 여기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it 대명사 전략과 성준아. 대명사는 앞에서 가리키는 명사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는 남용합니다. 땅을.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거든요. 땅을 commodity는 좀 있으면 독학에서 외울 거예요. 이건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이라는 뜻에서 여러분이 추론해야 되는 게 땅을 그냥 뭐로서만 본다? 경제적 가치로서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필자는 선우야 긍정으로 본다? 부정으로 본다? 부정으로 본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데만 치중되어 있다는 거지. 그지? 자, 한수 이거 바로 전략과 어떻게 해야 돼? 의미상이 좋아.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소속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땅을 커머디티로 바라본다면 그게 우리한테 귀속돼. 그럼 우리는 땅을 남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when we see land, 근데 우리가 땅을 뭐로 바라보면 a community. 얘네 잘 봐. commodity, community. 속히 말해서 문학에서 대구법처럼. 그리고 너네 랩에서 라인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거야. commodity와 community 발음 비슷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건 부정이야. 그럼 community는 긍일까 부일까? 느낌도 긍정이겠죠? 그래서 여거랑 대립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역사회로 바라본다면 이라고 하고,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네? 선혜야, 관계사, 관계대명사. 자, 너무 느려. 좀 더 빨라져야 돼. 관계부사.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선행사. 이 순간 쫄았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고. 자, 여기다 안 들어가면 다 뭐라고? 선행사.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뭐뭐로잖아, 투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이게 투잖아. 그치? 이게 선행사. 네?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로 가. 그래서 그대로 가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언제냐면 우리가 볼 때 땅을 뭐로써? 하나의 지역사회로. 근데 그 지역사회로 우리가 소속돼.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 빌롱이 전치사, 자동사라서 전치사 필요하거든. 이 전치사가 앞으로 빨려나가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지역사회로 본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거를 사랑과 존중으로 쓸 수 있다. 이거 긍정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기가 필자의 주장의 핵심이죠. 땅을 뭐로 바라보자? 하나의 커뮤니티로 바라보자.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이었던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대립적으로 포인트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숙제만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41부터 45 단어 외우시면 돼요. 이제 41부터 45 이미 단어 시험 본 사람은요, 패스. 그 사람은 그냥 종합평가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그 불안해서 단어를 보고 싶다고 1부터 45 총 내는 거니까 거기 이렇게 빠르게 훑으셔도 될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돼. 알겠지? 괜찮아. 나머지 41부터 45 단어 시험 안 본 사람 꼭 외워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시드, 부스터, 문장 풀기 50번까지 체크 5번 하라고 했는데 안 한 사람 마지막 기회야. 화요일날 확인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11월이랑 9월 와인 안 했다 손. 오케이? 그리고 6월이랑 3월도 해야 돼. 그래서 화요일날 시드 부스터, 시드 베이직 가져오면 제가 다 숙제는 좀 확인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심히 해.